이번 시간에는 수동태의 두 번째 시간 유닛 2 사형식과 오형식의 수동태를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사형식과 오형식의 수동태는 각각 사형식과 오형식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형식의 수동태는 우리는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IO하고 직접 목적어 DO, 즉 목적어가 두 개 있죠. 따라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이 하나 있을 거고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고,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주어,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원래는 목적격 보어였는데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동사의 얘는 구조상으로 주격 보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목적격 보어였는데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수동태 문장에서는 주격 보어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사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사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나올 거고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동사가 잡히면서 얘가 BP 형태로 바뀌고요. BP 형태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니까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by 플러스 행위자로, 주어는 능동태에도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빠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즉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 패시브 보이스겠네요. 그런데 패시브 보이스에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사형식 문장을 몇 형식으로 바꿔요? 3형식으로 바꿔놓고, 즉 어떤 식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의 직접 목적어의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서 여기 특정한 전치사가 나오죠. 이때 이 특정 전치사를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즉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수동태에서는 바로 바꾸지 마시고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꿔서 3형식으로 바꿔서 나와라 라고 한다면 동사가 BP 형태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대로 쓰죠. 이때 이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의 간접 목적어 형태가 뒤로 빠지면서 by 플러스 행위자로 갈 거예요. by 플러스 행위자 형태로 수동태가 바뀐다. 특히 이 부분에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경우는 되게 어색한, 의미상 어색한 경우들이 되게 많죠. 어색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 문장하고는 무관한 문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수동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문장이에요. He sent me a letter. 그는 보냈대요. me 간접 목적어네요. 나에게 a letter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따라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씁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바뀌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면 일단 3형식으로 바뀌었겠죠? he 그는 sent 보냈습니다. the letter 편지를 보냈대요. letter 뭐에게? to me 나에게 보냈다 그래요.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그는 보냈습니다. 편지를 뭐에게? to me 나에게 보냈다. 3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래 놓고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거예요. the letter 주어겠죠? 동사가 BP 형태로 바뀌네요. was sent 나머지 그대로 쓰니까 to me by him 그겠죠? by him 그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겠죠. 이때 to를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생략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생략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볼게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면 그냥 쓰면 되겠죠. I was sent 나머지 그대로 쓰니까 the letter by him 그렇네요. by him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보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옵니다. 내가 was sent a letter by him 그에 의해서 편지로 보내졌다 그래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그가 보낸 건 편지인데 이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보면 주어인 내가 보내진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I was sent, 내가 보내졌다. 아니에요. 내가 보내진 게 아니라 편지가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장은 원래 문장과는 무관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무관한 문장.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 때는 일단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쓰셔야 되고요. 2번. She gave, 그녀가 주었대요. 동사의 me가 간접 목적어네요. An encyclopedia. 그래서 뭘 보냈대요? 백과사전을 나에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an encyclopedia가 직접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백과사전이 was given, 주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얘도 역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gave, 주었다. 무엇을? an encyclopedia를 뭐에게? to me,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때 이 to가 전치사가 있는 거죠. 이때 gave가 동사에 얘가 목적어니까. 그래서 이때 to me, 그쵸? by her, 그녀에 의하여, 그랬죠. 이때도 역시 여기서 to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생략하지 마세요. 생략하지 마세요. 2번이에요. 이번에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볼게요. 간접 목적어로 주어로 쓸 때는 그냥 나오면 돼요. 나는 was given,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졌대요. An encyclopedia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썼고요. 동사는 BPP 형태로 바뀌면서 나머지 그대로 쓰고 문장의 주어를 by 플러스 행위자 형태로 뒤로 뺐지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받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받았다 라고 해석하시면 주어짐을 받았다, 당했다, 받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확인을 해볼게요. 뭐냐면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는 수동태요. 의미로 해석이 되는 수동태가 있어요. 해석이 되는 패시브 보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be told예요. told는 원래 말하다라는 tell이라는 동사의 과거분사죠. 그럼 얘는 뭐예요? 듣다라고 해석하세요. 듣다. be told, 말해짐을 당했다, 듣다. 그 다음에 be shown이에요. be shown. be shown 그래요. shown. 그럼 이건 보여졌다. 그렇죠? 보여지다. 그래서 얘는 그냥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e taught예요. be taught는 teach, 가르치다의 과거분사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가르침을 받다, 배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아예 그냥. 그 다음에 be handed요. be handed. 핸드 그러면 건네주다죠. 건네주다. 그러면 건네줌을 받다 그래요. 건네짐을 받다, 또는 건네짐을 당하다. 그래서 그냥 얘는 받다. receive로 받으면 돼요. 그냥 receive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배우다는 그냥 learn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얘는 see, 그 다음에 얘는 hear, 듣다. 이렇게 그냥 아예 반대로 해석이 되는 수동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e given이죠. be given도 역시 주어짐을 당하다의 be handed와 똑같고, be lent요. be lent. 이때 lent는 빌려주다죠. 그럼 빌려줌을 당하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빌리다, borrow로 아예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반대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공부하기가 편할 겁니다. 3번이에요. He asked me a difficult question. He asked, 그가 물어보았대요. me 간접 목적어예요. a difficult question이 직접 목적어 형태의 어려운 질문을 나에게 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를 썼네요. A difficult question을 주어로 썼습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블라블라의 asked
a difficult question을 of me 이러죠. 그래서 ask라는 동사는 뭘 쓰도록 되어 있어요? of라는 전치사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difficult question was asked 요청받았다. 어려운 질문이 요청받았다 그러네요. 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래요. 그래서 이때 of 빼먹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요. 이때 이제 me가 I를 주어로 쓸 수도 있죠. 나는 was asked 질문을 받았어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나머지 그대로 쓰네요. difficult questions by him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는 거의 쓰지 않아요. 나는 뭐예요? 질문 받았대요. I was asked a difficult question 어려운 질문을 by him 그에 의해서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잘 쓰지 않고요. 4번 My father bought me a computer. My father 우리 아버지가요 bought 사주셨대요. me 간접 목적어네요. I and me 컴퓨터가 직접 목적어예요. 그쵸?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를 주어로 썼어요. 동사는 was bought가 되면서 me 앞에 for 없는데 for 생겨났죠. for me 누구에 의해서? by my father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이거죠. 왜요? 왜 갑자기 for가 생겨났어요? 이때 이 동사는 이 사형식은 사명식으로 바꾸면 for를 쓰도록 되어 있죠. 컴퓨터를 먼저 쓰면 컴퓨터 for me 나를 위해 그래요. 나를 위해. 그래서 이때 bought가 되면서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고요.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면서 for라는 전치사가 나와주는 거죠. by라는 동사는 전치사 for를 쓰니까. 이걸 잘 모르겠으면 사형식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가 was bought 사짐을 당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에 의해. 그런데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보세요. 나는 그쵸. 동사가 BPP 형태의 was bought a computer by my father 그랬죠.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만 보세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 I was bought. 나는 사짐을 당했다. 즉 was bought는 뭐예요? 팔렸다라는 뜻이겠죠. 팔렸다. 그럼 주어인 내가 노예인가요? 노예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CF 문장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어법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원래 문장과는 무관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문장과는 무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 A lot of lies were told. were told 동사의 to me by the secretary. by the secretary 그 비서에 의해서 to me 나에게 많은 거짓말이 뭐했다? 행해졌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했다니까 나는 많은 거짓말을 했다 들려주었다 그래요. 비서가 많은 거짓말을 나에게 들려줬다.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색하죠. 많은 거짓말 등이 말해졌다 to me 나에게 by the secretary 비서에 의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어떻게 해요? 아예 능동태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너 by 플러스 행위자가 주어로 나오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죠? by the secretary told 했다. 그쵸? a lot of lies to me.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비서가 told 말했어요. a lot of lies 많은 거짓말을 to me 나에게 하였다 이래요. 그래서 사형식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뭐라고요? 수동태는 되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능동태로 빨리 바꿔서 해석하는 게 원칙이고요. 특히 사형식의 수동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사형식의 수동태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때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 의미상 어색한 경우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는 바로 나오지 마시고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바꿔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수동태를 쓰는 게 셔야 되고요. 그럴 때 이때 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셔라 라는 말 꼭 드리고 싶어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5형식 갈게요. 5형식 문장의 수동태.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고 할게요. 5형식 문장의 수동태. 그래서 5형식이에요. 5형식 문장의 수동태. 5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게 5형식이죠. 5형식 문장에서 명사면 목적격 보어니까 명사면 동격, 형용사면 상태 설명이에요. 상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요. 동사가 be, pp 형태로 바뀌고 얘가 뒤로 빠지면서 주어, bpp 그리고 나서 by 플러스 행위자로 주로 빠지고요. by 플러스 행위자로 빠지고 그 뒤에 뭘 쓰시면 돼요? 목적격 보어를 쓰시면 돼요. 목적격 보어. 그러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그 목적어가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얘는 우리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상 주격 보어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문제는 목적격 보어에 뭐 나오는 경우에요? to 부정사에서 to가 빠진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사 플러스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원래는 to 부정사였는데 to가 빠진 원형 부정사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특히 이때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우리가 사역을 대표하는 동사 make, let, have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동사 있죠. 지각동사가 있습니다. 사역을 대표하는 동사 make, let, have와 지각동사는 목적어, 목적격보에 뭘 쓰도록 되어 있어요? 투부정사에서 to가 빠진 원형 부정사를 쓰도록 되어 있죠. 이때는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목적어가 주어로 나옵니다. 동사는 BPP 형태로 바뀌겠죠? 이때 이 목적어, 원형 부정사였던 이 목적어가 뭐가 돼요? 투부정사가 되어요. 투부정사가 되어지고 얘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빠지겠죠. by 플러스 행위자로 빠집니다. by 플러스 행위자로 빠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얘가 active voice, passive voice 이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일 때 목적어, 목적보에 투부정사에서 투가 빠진 원형부정사 이때 원형부정사는 뭐가 돼요? 수동태로 바뀔 때 다시 투부정사로 되살아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문을 통해서 5형식 문장의 수동태 we saw 우리가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her 그녀가 지각동사의 목적어예요. enter가 목적격 보어에 to가 빠진 원형 부정사예요. her enter the conference room 그 회의실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 제 목적어인 her를 주어로 쓰는 거죠. 그녀가 was seen 보여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때 목적격 보어에 있던 enter 원형 부정사가 뭘로 바뀌어요? to enter로 바뀌죠. to 부정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주격 보어가 됐죠. 무엇을 the conference room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졌어 by us 우리에 의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enter가 뭘로 바뀌었다? to enter로 바뀌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뭐가 되었다? to 부정사가 되었다. 원형 부정사가 뭐가 되었다? to 부정사가 되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7번. We were made. 그랬어요. To lie on the floor. on the floor. 마루 위에 뭐 하도록? 드러눕게 되었다. 우리는 당했대요. 시킴을 당했대요. 눕도록 시킴을 당했대요. 어디에? on the floor. 마루 위에. 그러면 이 문장의 원래 문장 능동태로 바꿔보면 뭐 주어를 뭘로 해볼까요? 그들로 해볼까요? they 그들이 뭐 했대요?
made 시켰대요. made 시켰대요. us 우리가 뭐 하도록 lie 눕도록 on the floor. 그래서 they 그들이 시켰다. us 우리가 뭐 하도록 lie 목적격 부어져. 이때 make가 사역을 대표하는 동사이니까 on the floor 마루 위에 눕도록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목적어인 us를 주어로 쓰네요. 우리가 동사가 BP 형태로 바뀌겠죠? 당했다. 뭐 하도록 목적격 부어있던 원형 부정사 lie가 뭐가 되어요? to lie라는 투부정사가 된 거죠. 원형 부정사가 투부정사가 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형 부정사인 lie가 투부정사가 되죠. 수동태가 되면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8번 I was persuaded to go to the dentist by her. I was persuaded. 나는 뭐 됐대요? 설득되어졌어요. to go 가도록 어디에? to the dentist 치과 병원에 치과에 가도록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렇죠? 이 문장도 바꿔보면 능동태로 바꿔봐요. by 플러스 행위자의 her가 주어겠죠? she 그녀가 그래요. persuaded 설득했대요. 나를 to go 가도록 어디에? to the dentist. 문장 끝나죠? 확인해 볼게요. she가 주어예요. persuade가 동사고 persuade는 목적격보에 뭘 써요? 투부정사를 쓰죠. 그래서 목적어 me to go가 목적격보어 to the dentist는 전치사 구형태고요.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나갔고요. 동사가 BPP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쓰니까 원래 투부정사, 목적격보의 투부정사는 그냥 투부정사로 쓰시면 됩니다. 9번 I was kept waiting for an hour by Peter. I was kept, 나는요 시켜졌대요. waiting, 기다리게 되었대요. for an hour, 1시간 동안 by Peter, 피터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피터 때문에 1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었다 그래요. 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BPP 형태의 수동태니까 by 플러스 피터. 이때 피터가 행위자가 되겠죠. 피터가 그래요. 피터가 keep ing죠. 하게 만들다. 미가 목적어가 될 거고요. waiting 나머지 그대로 for an hour 이렇게 쓰시면 능동태가 완성이 돼요. 피터가 keep ing 구문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하도록 시키다. 목적어이니 내가 waiting 기다리도록 했다 for an hour. 그래서 얘는 keep ing 구문. 그러니까 목적어인 me가 주어가 되면서 I 동사 kept는 BPP 형태의 was kept 나머지 그대로 쓰니까 waiting for an hour 능동태의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의 by p 이렇게 바뀌면 되네요. 그쵸? 10번 He was expected to come on Sunday. He was expected. 그는 기대되어졌대요. BPP 형태의 수동태예요. To come 오도록 언제? on Sunday. 그쵸? 그럼 이때 by 플러스 목적격의 by us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써보면 되겠죠. 우리는 expected 기대했어요. 무엇을? him 그가 뭐하도록 오는 거? to come on Sunday. 원래 문장 능동태 문장은 이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expect 기대했다. 이때 expect라는 동사도 목적어, 목적격보에 뭘 쓰도록 되어 있어요? 투부정사를 쓰도록 되어 있는 동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일요일날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요. 따라서 동사의 목적어인 he이 주어가 됐죠. he. 동사 BPP 형태는 BPP 형태 was expected. 나머지 그대로 쓰니까 to come on Sunday 그리고 나서 능동태의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로 by us 우리에 의해서 기대되어졌다 그래요. 수동태의 학습 목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능동태로 얼마나 빠르게 바꾸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라이팅 드릴 해봐야겠죠. 라이팅 드릴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from word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through chunk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묶어서 to a sentence 하나의 문장으로 가볼게요. 제임스는 뜻밖의 선물을 그녀에게 사주었다 그래요. 제임스는 이 주어겠죠. 그녀에게 그러면 간접 목적어고요. 뜻밖의 선물을 하면 직접 목적어, 사주었다가 동사. 사주었다가 동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제시되어진 단어를 보지 않고 그냥 영작을 하면 제임스는 그래요. 제임스는 사주었다 보트겠죠? 보트.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예요. her. 뜻밖의 선물을 그러면 직접 목적어예요. unexpected gif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boat가 동사, her가 간접 목적어, unexpected gift가 직접 목적어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시되어진 단어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boat, was, by가 있어요. 즉 뭘 하라는 얘기죠? BPP 형태의 수동태로 쓰라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her를 주어로 쓸 수는 없죠. 그러면 her를 주어로 쓰면 그녀가 사짐을 당했다, 즉 팔렸다의 의미가 됩니까? 그러면 주어로 뭘 써야 돼요? unexpected gift를 써야겠죠. unexpected gift. 기대치 않은 선물이 뭐 됐대요? 사짐을 당했대요. was bought. 뭐도 있나요? for라는 전치사도 있죠. for. 그녀에게. 누구에 의해서? by 제임스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unexpected gift가 주어, was bought가 동사, 사졌다. for her, 그녀를 위해, by james에 의해. 이런 거죠. 그래서 an unexpected gift was bought for her by James. 그래서 이때 for 조심하시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왜요? 이 문장이 사형식으로 바뀌면 그렇게 되니까. 사형식이 사명식으로 바뀌면. 2번, 그녀는 절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법이 없다. 뭐뭐 하는 법이 없다. 이것은 조금 여기서 의역된 표현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she가 주어이고요. never heard.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냥 바로 영작을 해볼게요. 바로 영작을 해보면 그녀는 절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법이 없다. 이거 어떻게 쓰냐면 우리는 그래요. We never heard. 우리는 결코 듣지 못했다. heard. 무엇을? her, 그녀가 뭐 하는 것을? speak. ill of others. 이렇게 되는. 써보면 우리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her, 그녀가 뭐 하는 거? speak ill of. speak ill of가 험담하다예요. 목적격 보예요. 이때 heard가 지각동사니까. 그래서 others,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어요 라는 표현인데, 제시되어진 단어를 보니까 was, hea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쓰라는 얘기예요? 수동태로 쓰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her를 주어로 써야겠네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해보면 그녀가 가 되겠죠. 아까 그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예요. she, 그녀는 was never heard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to 부정사로 다시 바뀌어야 되니까 to speak ill of others 하면서 확인해보면 그녀가 결코 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to speak, to 부정사의 주격보 형태가 됐고요. speak of가 V'의 others가 O' 형태로 잡혀요. 좀 어려워요. 사형식과 오형식의 수동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뭐 하려고 해요? 능동태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태와 능동태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서 해보는 게 답이에요. 뭐 정확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speak ill of others. 아까 썼던 능동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어. 목적어인 그녀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이렇게 된 문장이
뭘로 바뀌었어요?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허가 주어로 나가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로 바꿔야 돼요? 이제 3번 갈게요. 3번. 그 여자는 그 소식에 우울해졌다. 그래요. 그 여자는 주어겠죠. 뭐뭐해졌다. 우울해졌다. 주격보호 형태가 될 거고요. 그 소식에 의해서 얘가 뭐가 돼요? 바이 플러스 행위자 형태가 될 거예요. 따라서 더 우먼이 주어겠네요. the woman. 그 여자가 그래요. 그 여자가 뭐 했대요? 우울해졌대요. 우울해짐을 당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was made. 뭘 쓰라고 그랬으니까 made라는 동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depressed. 뭐에 의해서? by the news. by the news. 그 소식에 의해. 확인해 볼게요. 그 여자가 당했대요. 우울해졌대요. 뭐에 의해서? by the news. 그 소식에 의해. 그럼 원래 문장은요. 액티브 보이스겠죠? 액티브 보이스. the news. 그 소식이 그래요. the news. 그 소식이 made 만들었다. 목적어인 the woman. 그 여자가 뭐 하도록? depressed 되어지도록 되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the woman이 뭐가 the news가 주어 make가 뭐예요? 목적어의 동사의 the woman이 목적어 이때 depressed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목적어인 그 여자의 상태가 우울한 상태가 되네요. 그래서 the woman이 주어로 나갔고요. 동사는 made가 were made DPP 형태. 나머지 그대로 쓰면서 문장의 주어가 능동태의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로 뒤로 빠지는 거네요. 그쵸?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 어렵습니다. 그래서 4형식의 수동태는 뭐 조심하시라고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는 의미상 어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올 때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서 전체사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형식이에요.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명사나 형용사나 뭐까지 있죠? 분사일 경우. 분사일 경우까지는 상관없어요. 분사일 경우까지는 그냥 기본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일 때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에 원형부정사 나올 때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부정사가 나올 때 수동태 만들 때 그 원형부정사가 뭘로 바뀌어라? 투부정사로 바뀌어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네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형식과 수동태를 이 시간 마칠 텐데요. 조금 30분이 넘어가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능동태, 수동태 계속 바꿔보셔야 돼요. 능동태는 수동태로, 다시 그 수동태는 능동태로 바꿔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방법을 가지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냥 외우세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외우는 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좀 어설프지만 4형식과 5형식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